국회 제371회 정기회 2019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최종 점검 및 모니터 2차 교육의 개회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대한은퇴협회 대표 주명령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모니터 위원 여러분과 함께 2019년도 국정감사 모니터단 총점검 및 국정 모니터 교육 2차 교육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님, 임직원님, 그리고 한국대학생봉사단 여러분과 같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표자님과 회원님 그리고 모니터 위원 여러분과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21년째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한 의정 감시 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해오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님과 모니터단 임원 여러분께 같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니터단은 2019년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전문성 있게 성실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과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한 다짐의 자리가 되고 법치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 메카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다같이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우리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모니터위원들은 입법,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등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들을 국민의 대표로서 엄정하고 충실하게 국정을 감사하도록 모니터 평가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하나. 우리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5천만 전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감사의 내용과 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을 모니터한다는 사명감으로 감사 시작부터 감사 종료까지 맡은 바 사명을 책임있게 수행한다. 하나. 관계 인사들에게 예절과 품위를 지키며 가능한 한 침묵으로 묵묵하게 모니터에 열중하고 모니터 위원의 행동 지침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현장 보존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면서 즉시 본부로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되 사서로이 다투지는 아니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만석 의원입니다. 지금 인천 남동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2019년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교육 및 출범식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가을이 없습니다. 가을이 없는 이유는 계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가을을 느끼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국정을 감시하고 또 감사하는 측면에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가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NGO 모니터단이 또 평소와 다르게 늘 그냥 관심 갖고 계시기만 한다면 이렇게 모니터단 출범시켜서 지금 15대 국회부터 쭉 20여 년간 진행을 해왔고 270여 개의 NGO 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명실상부한 국회 최고의 국정감사 모니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이 이제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정감사의 시작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엎치락 시작하다 보니까 아주 최근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여당으로서 순조롭게 생각합니다. 이제 결정된 만큼 관련한 현재 각 상임위에서는 해야
이러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상위별 일정과 증인재택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께서 맡은 바그 위원회나 역할을 최대한 다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제일 보람 느낄 때도 또 여러분들의 감시 활동을 통해서 그 평가의 대국민들에 대한 어떤 눈높이에서 또는 필요성에서 만족도를 갖다가 주는 수 있는 의원들이 선정되는 할 때도 상당한 국정활동에 보람을 느끼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의해서 된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철저한 심사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민주주의가 성숙되면 될수록 많이 쓰는 말이 헌법을 이야기하고 헌법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국회라는 대의기관을 통해가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의기관이 행정부를 잘 감시하고 국민의 뜻을 국정에 잘 반영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이와 같이 현재 우리와 같이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사실상 국민이 대의기관을 뽑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실제로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또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이걸 감시하고 그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이런 기능이 바로 NGO 모니터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현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더 덧붙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정말 이 아름다운 한나라들을 계속 이래 헌신해가지고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공산주의를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 나는 공산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잡혀가는데 관심이 없었다. 둘째단입니다. 그 나치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아갈 때, 덮쳤을 때 나는 그 다음에 나치들은 유태인을 덮쳤는데, 잡아갔는데 나는 그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뭐 하나도 없었다. 하나씩. 이게 아주 유명해서 전 세계에서 어떤 사회주의, 뭐 저항, 어떤 그 민주주의나 인권이 유린당할 때 나는 괜찮겠지 하고 되게 방관자가 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됐는데 결국은 내가 잡아갈 때는 아무도 저항해주지 않더라. 이게 인용되고 있는 보통 시라고도 그럽니다. 시라고. 새로 오신 우리 한국대학생봉사단에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올해 처음 복학을 하게 되시는 분들, 또 작년에 좀 아쉬웠던 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정리해놨던 것을 잠시 설명드리려는 것이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모니터링을 하는 게 어떤 기준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참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참 여러분들 아시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시민단체는 국가 왼쪽 모니터단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누구나 이름을 들면 알만한 왼쪽에 계십니다. 누구나 이름을 들으시면 알만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 저희가 늘 중립을 지키고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또 개인적인 경험과 여러 가지 덕분에 때문에 결과가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분들 같이 상임위원회 국감 장소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완전 판이하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또 일부러도 이렇게 섞어서도 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신 내용을 또다시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민원이 있어서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려고 또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건 다 적어두시고 저희가 5천만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국정감사를 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입니다. 해서 처음에는 모르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 시간이 가면서 이 경찰과 그 지역 어떤 유지들과의 힘으로 사건이 갑자기 가해자가 돼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사실 24년째 교통사고 사건만 한 14년, 그거로 바로 연결돼서 보험사건만 8년, 24년을 소송에 계속 매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법 쪽에 이 사건에 연루가 되다 보니까 어떤 학연, 지연, 또 나중에는 전관 예우로 목격자가 한 12명, 법정에서 한 4명이 증인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서에서조차 실장님께서 법정에 나와서 한 40분 동안 이 사건은 경찰이 가해자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어진 사건이다 분명히 선서도 했고 증거 자료가 충분히 있는데도 이 사건이 뒤집혀져 가지고 결국은 힘이 없는 자들은 사건이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는 본업을 정리하고 이 진실이 언제나 밝혀질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6번째 바뀌었습니다. 증거 자료도 서류상으로 재판을 14년 동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고 있습니다. 방송도 2번을 탔습니다. 하나, 결국은 힘 있는 자들의 가는 방향이지 정말 국민의 입장에 선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교통사고는 그렇고 30초 남았어요. 30초. 식사를 할 적에 조미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더 있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예의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굉장히 국가가 어수선하게 하는데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갑을이 있는데 갑은 5칠에 36이라고 했고 을은 5칠에 35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끝이 안 나요. 공자한테 갔습니다. 공자 선생님한테. 공자 선생님이 듣더니 5칠에 36이 누구냐? 접니다. 넌 집이 가. 5칠에 36은 누구야? 너요? 너는 푸싱업 엎드려 뻗쳐 50분간을 섰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힘들어 안 힘들어? 예, 힘듭니다. 상대방이 틀렸는데 네가 그걸 우겨봤자 소용이 있어? 예를 든다. 개하고 싸워서 개가 이기면은 개보다 더한 놈이고 개하고 싸워서 지면은 개만큼 못한 놈이야. 개하고 똑같으면 개 같은 놈이야. 그 5칠에 36이라고 하면 개야. 개하고 네가 싸워서 뭘 거야? 알아두시겠죠? 이상입니다. 지금 사실은 1997년도에 저희가 IMF를 맞았는데 그 IMF 이전에 뷰젤렌 해밀턴이라는 그런 미국의 컨설팅 회사에서 저희 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나빠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갖다 국가적인 컨설팅을 매일경제에 의뢰를 받아갖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의 리더들은 실천을 안 한다. 말은 잘하고 다시 말해갖고 사기꾼들이 많다는 얘기죠. 실천 안 하면은 좋은 얘기 다 해놓고 실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지금은 더 악화가 되고 악순환이 됐습니다. 지금은 권력이 무슨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사행적으로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데 저는 사회 문제를 갖다 한 20여 년 전부터 계속 문제를 연구해 왔고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무현 정부 때 제가 보고서 8단계 로드맵을 제출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가 공무원연금 합리적 개혁을 위한 혁신적 방안이라는 제안을 해갖고 많은 국회의원들한테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어요. 지적장애인 부모인 이한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이런 거 저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좀 말이 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을 가지고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시는데 현재 그 발달장애인 취약계층과 이 장애인들에게 그 예산 집행과 또 그다음에 법을 안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정이 돼야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 의무 고용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나와갖고 많은 기업들에게 그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라고 강요를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안 지켰었을 때는 고용 부담금을 내게끔 해갖고 그걸 가지고서 가름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생소한 얘기가 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그 국회에서 지금 현재 80여 명의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어서는 거의 한 7년째 장애인들을 더 고용을 안 하고 있어요. 56명만 고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승명여자대학교 IT공학 전공을 하고 있는 1학년에 재학 중인 조인후라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법과 정치를 전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학생들 분들보다도 훨씬 더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 나라가 조금 더 발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분들도 이제 같이 함께 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